안녕하세요. 평생을 함께하는 치과, 부천그랜드 치과 문영구 원장입니다. 사실 광고가 없을 수가 없죠. 광고라는 게 사실은 병원뿐만 아니고 요새 광고 없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병원에서 광고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시대적 흐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임플란트 광고 같은 경우는 의료 광고 중에서 이렇게 사실은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게 임플란트밖에 없어요. 어디서 처음 시작을 했냐면은 임플란트에서 이제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하면서 CF를 한번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임플란트 제품 같은 거를 찾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다른 의사분들도 이 임플란트 광고를 자꾸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재밌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허리에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 같은 거 할 때 병원 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어디 거 해주세요, 어디 거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꼭 임플란트는 오셔가지고 어디 회사 거 아니면은 어디 제품, 그 다음 무슨 C로 해주세요, BA로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건 아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이 그렇게 찾으시니까 광고 같은 걸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소통이 충분히 잘 돼야 돼요. 이 치과 진료는 설명이 반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막상 써보면 불편해요. 왜냐면 자기 치아를 항상 생각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막상 임플란트라는 게 단점이 굉장히 많은 진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사실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야 돼요, 서로.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젊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옛날이랑 똑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큰 단점들이 일단 음식물이 많이 껴요. 뭐냐면은 이 임플란트 자체가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음식물도 잘 끼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반대편에 있는 치아가 또 빨리 망가져요. 왜냐면 치아라는 걸 부딪히는 건데, 임플란트라는 게 치아랑 부딪히면은 쇠덩이랑 치아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 치아도 빨리 상하고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을 해야 돼요, 환자분들한테. 환자분들은 그냥 하고 나서 끝이 아니고,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떤 부분이 불편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뭐를 고칠 수 있고 뭐를 고칠 수 없는지를 충분히 얘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바빠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거는 좀 서로 오해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확률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치과를 가지 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올드하게 진료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면은 손기술도 어느 정도 적당히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옛날 스타일로 하다 보면은 고생 안 할 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 그걸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임플란트 뼈 이식을 할 때 지금은 보통 이제 흔히 소뼈나 돼지뼈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원칙이 뭐였냐면은 자기 뼈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자기 뼈를, 예를 들면 엉덩이 같은 데서 뼈 떼가지고 그걸로 꼭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지금은 그런 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뼈나 돼지뼈를 써도 자기 뼈가 잘 되기 때문에.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 고생을 2번 해야 되잖아요. 전신 마취하고 엉덩이에서 뼈 떼고. 그런 거는 사실 조금 안 좋죠.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올드한 기술 말고 너무 신기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료라는 거는 적어도 환자 몸 안에 들어가거나 쓰고 나서 한 10년, 20년은 지나봐야 하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그게 어느 정도 확립이 된 다음에 써야 되는데, 너무 나온 거 바로 썼다가 나중에 우수수 몇 년 있다가 탈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드한 것도 피하고 너무 신기술도 피하고. 근데 그건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죠. 뭐가 올드하고 신기술인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알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굳이 환자분들이 결정하신다면 저는 소통이 제일 1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임플란트인 게 사실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형태로 이제 임플란트 가격이 나오는데,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이게 임플란트라는 게 당연히 결국에 병원 운영이랑 인건 모든 게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태로 그거를 몇 년 이상 끌고 간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이제 치과를 길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임플란트 방법 중에서 제일 좀 검증된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냐면은 이게 너무 신기술도 좋지가 않고 또 너무 올드한 방법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검증된 방법 내에서 하려고 하고, 통증을 일단 줄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최대한 빨리 심는 거, 그거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수술이라는 거는 빨리 할수록 감염 확률도 줄어들고 통증도 분명히 줄어들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다 100%안 아픈 건 아니죠. 이게 환자분 따라서 똑같이 빨리 수술해도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감염되시는 분들도 있곤 한데, 꼭 이제 제가 임플란트 하고 나서 하는 거는 CT 사진을 한번 찍어서 확인을 한 번씩 한번 꼭 해요. 혹시라도 이제 제대로 임플란트가 들어갔는지 확인은 꼭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생기는 거는 그 다음 문제죠.